안녕하세요.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아주 속쓰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장중에 스탑로스가 딱 터져서 주식이 팔렸는데 와, 거짓말처럼 종가는 다시 회복해서 끝나버리는 경우. 이럴 때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. 오늘 이 혼란을 딱 정리해줄 명확한 행동 지침, 감정이 아니라 기계처럼 따를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것만 아시면 더는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. 네, 바로 이 상황입니다. 장중에 갑자기 주가가 훅 빠지면서 내가 설정해둔 마이너스 5% 스탑로스가 가차없이 실행되는 거죠. 그래서 보유 주식의 절반이 딱 팔려 나갔는데, 아니 그 뒤로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결국 종가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 구간 안에서 마감됩니다. 와, 정말 허탈하죠. 이 순간만큼 투자자를 괴롭히는 때도 아마 없을 거예요. 아, 그냥 가만히 둘걸. 괜히 팔았네 하는 후에. 그리고 아니 원칙대로 했는데 왜 나만 손해야? 하는 억울함.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뒤섞이면서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. 자,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? 바로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을 딱 잠재우고 이성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. 모든 혼란을 끝내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결정해줄 단 하나의 기준. 그게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이 문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투자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. 장중에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, 그거 전부 다 그냥 소음, 노이즈에 불과합니다.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신호는 딱 하나. 장이 끝나고 확정된 최종 가격, 바로 종가입니다. 자, 그럼 이 절대 원칙을 지금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보죠. 스탑로스가 터진 건 장중에 벌어진 일이죠. 그건 그냥 소음이었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? 종가가 여전히 우리가 정한 투자 구간, 그러니까 T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그 구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럼 원칙은 뭐라고 말할까요?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할 때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볼게요. 아깝고 억울한 감정을 일단 옆으로 싹 치워두시고요. 오늘 밤 당장 기계처럼 실행해야 할 명확한 3단계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첫째, 오늘 스탑로스로 팔려나간 주식 수량만큼 고민하지 말고 애프터마켓에서 바로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. 둘째, 주식을 다시 샀으니까 내 평균 매수 단가가 바뀌었겠죠? 새로운 평단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새로 개선된 평단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% 지점에 스탑로스를 다시 걸어두면 끝입니다.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자, 원래 내가 54달러에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. 스탑로스로 50주가 51.3달러에 팔렸죠. 그런데 종가가 회복해서 할 수 없이 53달러에 다시 50주를 샀습니다. 그럼 내 평단은 어떻게 될까요? 53.5달러로 살짝 올라갔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내 목숨줄인 스탑로스 가격도 이 새로운 평단에 맞춰서 50.83달러로 다시 설정되는 겁니다. 이걸로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세팅된 거예요. 물론 압니다. 더 비싼 값에 다시 사는 거 진짜 속쓰리고 돈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. 하지만 이건 그냥 손실이 아닙니다. 이 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건 우리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일종의 비용입니다.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낸 비용은 뭐죠? 스탑로스로 팔린 가격과 다시 산 가격의 그 작은 차액, 그게 전부예요.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비용을 내고 피한 리스크는 뭔가요?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 대폭락으로 내 계좌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 괴멸적인 리스크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손실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엄청나게 현명한 거래였던 셈이죠. 저는 이걸 스탑로스의 구조적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우리가 왜 보험에 들죠? 혹시 모를 큰 사고로부터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. 오늘처럼 스탑로스만 터지고 시장이 회복된 건 마치 교통사고는 안 났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꼬박꼬박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올해 사고 안 났으니까 내년엔 보험 해지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. 스탑로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. 만약 기분 나빠, 다시 안 살래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?
딱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. 첫째, 종가 기준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는 명백한 신호가 나왔는데도 내 돈의 절반은 그냥 놀고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건 명백한 원칙 위반이죠. 둘째, 만약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장이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요. 그 엄청난 상승 수익의 절반을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구경해야 하는 정말 뼈아픈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원칙대로 다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. 오늘의 이 억울했던 결정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행동이었는지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. 앞으로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. 그럼 오늘 다시 산 주식들이 수익을 내면서 아까 냈던 보험료는 가뿐하게 만회하고도 남습니다. 두 번째,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긴다면 괜찮습니다. 200일선 위에만 있다면 원칙대로 그냥 쭉 보유하면 됩니다. 마지막,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하락하는 경우겠죠. 그래서 종가가 200일선 아래로 무너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. 네, 물론 이 경우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죠. 하지만 진짜 하락장을 만나서 마이너스 50%, 마이너스 70% 맞는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된 손실입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하루 만에 팔았다가 더 비싸게 다시 사는 이 경험, 분명 후회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그 오늘의 감정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더 큰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내일의 원칙을 버리시겠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